2015년도에 영등포에 문예지에 이제 그 기고를 했던 그런 글인데요. 그때 입상을 했던 글이에요. 나의 이사 이야기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보따리 짐을 갖고 옮겨 다닌 이야기 말고 결혼 후 살림살이를 시작한 후부터의 이야기다. 1983년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전주시 풍남동에 방 2칸짜리 전세를 얻어서 도배를 했다. 집은 전통 한옥 기와집인데 집 한쪽에는 긴 방이 있었고 툇마루 건너에 작은 사랑채 방이 있었다. 대문 옆에는 변소가 있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푸세식이었다.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살아야 할 형편이라 방 2개가 필요했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새방살이라 항상 조심하며 살았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마당 청소도 열심히 해야 했고 연탄재를 버리는 일도 솔선수범해야 했다. 그렇게 1년을 조금 더 살다가 아버지께서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내의 여고 동창생 아버지께서 자기 집을 팔려고 한다기에 찾아가 봤다. 그것은 신전주역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다. 그 당시 도심 한가운데인 서노송동에 있던 전주역을 우화동 외곽으로 옮기고 그 주위를 개발해서 택지와 관공서 그리고 상가들을 조성해서 바둑판처럼 곧게 나누어 계획 도시를 조성해 놓았었다. 양옥으로 지은 1층 집인데 대지가 72평, 건평이 25평으로 방이 3개이고 넓은 옥상이 있었다. 한쪽에는 조그만 텃밭이 있었고 외벽은 벽돌처럼 작은 크기의 하얀 화강암으로 덮여 있었으며 콘크리트로 된 튼튼한 집이었다. 지은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계획적으로 잘 조성된 주택가라 주택가에 지은 집이라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넓은 골목과 새로 하나 둘씩 건축하는 집들도 멋있게 현대식으로 지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좋다고 하셔서 2,500만원을 주고 샀다. 지금의 돈 가치로 본다면 서울 영등포 당산동에서 33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지금처럼 보일러가 없는 시대였기에 연탄 화덕을 아궁이에 밀어놓고 또 빼고 하는 시기라 아랫목만 따뜻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방에 이불을 펴 놓아야 했다. 따뜻한 밥을 먹으려면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두어야 했었다. 거실은 아예 연탄불이 들어오지 않고 창문도 한 겹이고 단열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한옥집에 살다가 그리로 가서 사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기분이었다. 모든 시설이 새 것이고 창고도 있었고 베란다도 있었다. 특히 마당이 있어서 개를 풀어 키울 수가 있었다. 개가 새끼를 낳아 7마리가 된 적도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 똥을 싸는 버릇이 있어 옥상은 개똥밭이었다. 방이 3개이니 문간방은 새를 내주고 살았고 울타리 주위에 개나리와 포도나무를 심고 텃밭에는 오이와 상추를 심어 먹기도 했었다. 그런데 나쁜 추억도 있다. 아내가 오전에 은행을 갔다 왔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도둑이 들어와 결혼 폐물을 모두 도둑 맞았다. 애기 돌반지며 내가 끼던 ROTC 반지와 채권, 전화 채권까지 모두 도난을 당하고 부모님께는 모르게 하려고 모조품을 모두 만들었다. 팔찌, 목걸이, 다이아 반지, 쌍가락지 등을 만들어 색이 변하지 않도록 매니큐어를 발라놓고 보관만 했었다. 1년 정도 살다가 다니던 회사가 서울로 이전하는 바람에 전세를 주고 1985년 봄에 한남동으로 이사를 했다. 서울로 이사 계획을 하고 서울에서 사업하는 손이 처남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다가 한남동에 있는 2층 집을 봤다. 언덕 중턱에 있는 양옥집인데 1층에는 주인인 고등학교 선생님 가족이 살고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앞에 베란다가 넓어서 좋았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집이었다. 아내는 집을 잘못 얻었다면서 남자 둘에게 집 구하는 것을 맡겼으니 당연한 결과라면서 한탄을 했었다. 당시 돌 지난 첫째 아들과 이제 생후 4개월 지난 딸이 있어서 힘든 시기에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집에서 시장 한번 갔다 오려면 기운이 다 빠진다는 것이다. 하루는 3살짜리 큰 아들을 걸리고
2살짜리 딸은 등에 업고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주인 사모님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함께 언덕을 올라오던 큰 아들이 공을 놓쳐 비달길을 타고 계속 굴러 내려갔다고 한다. 아내는 아기를 업고 있어서 주인집 사모님이 공을 잡으러 뛰었는데 잡지 못하고 200여 미터 밑에 있는 동네 아래까지 내려가서 공을 주워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요즘 살이 많이 찌니까 애가 살 빼라고 운동신기 타면서 웃으시더라는 것이다. 거기다 2층 집은 단열이 안 되는 낡은 집이라 여름을 지나면서 더위를 먹고 고생을 했었다. 내가 신림 8동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아내가 이사하기로 결심하고 7개월 살고 신림 8동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다. 이번에는 2층 단독주택이지만 2층에 주인이 살고 1층을 우리가 새들어 사는 양옥집으로 연탄 보일러가 반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방이 고루고루 따뜻한 살기 편한 집이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연탄재를 교체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포근해서 좋았다. 회사가 가까워 점심을 집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동생도 서울에 있는 농약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주는 쌀과 양념으로 생활비를 절약하고 살 수 있었다.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은 집 앞이 상가라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떠들어대는 시끄러운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게다가 중국집에서 풍기는 맛있는 짜장 냄새에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전략하느라 사 먹지를 못했었다. 2년 전세 기간이 끝나고 집을 옮기려고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니다가 어느 집을 갔는데 아이가 몇이냐고 물어서 둘이라고 대답했더니 안 된다는 것이다. 화가 났다. 아이 둘 키우는 사람이 태반인데 시끄럽다며 세를 안 주겠다고 하여 충격을 받았다. 내게도 전주에 72평의 궁궐 같은 집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됐다. 오두막이라도 서울에 집이 있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 들었다. 처형이 살고 있는 당산동에 이제 낡은 연립주택이 있는데 1,5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방 2개짜리 전용 15평 정도 되는 8세대가 사는 당산역 가까이에 있는 빌라였다. 전세금 1,000만 원과 집에서 보내준 200만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300만 원을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 국민은행 신촌지점의 차장을 만나 대출을 받았다. 당시에는 서민들이 은행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대출 받으면 일정 요율의 커미션을 줘야 했기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설정 비용은 물론 일정 금액의 커미션까지 주었다. 넓고 좁은 집이지만 서울에서 내가 기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 처음에는 연탄 보일러였는데 살면서 소규 보일러로 교체를 했어. 너무너무 편했다. 따뜻한 온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매일 한밤중에 연탄 간다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연탄재를 버리지 않아서 편했다. 연탄 창고를 없애고 주방을 넓게 사용할 수 있었고 연탄가스 중독 염려가 없어서 더더욱 좋았다. 1987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이 33세에 사업을 시작했다. 아내가 상업은행 출신이라 내부 업무와 격리 업무는 모두 맡기고 나는 외부에 나가 열심히 영업 활동만 했기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을 했다. 아내가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안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전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5천만 원에 팔아 사업자금으로 쓰고 1991년 봄에 당산동에서 제일 좋은 한양아파트 30평을 1억 7,500만 원에 구입해서 이사를 했다. 이사 첫날 목욕탕에 들어가 샤워하는 기분은 고급 호텔에 와서 샤워하는 느낌이었다. 준공한 지 5년 된 집이었는데도 내게는 새집처럼 느껴졌고 각 라인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근무하면서 지켜주고 쓰레기도 베란다에 있는 뚜껑만 열고 집어넣으면 되었다. 한겨울에 메리아스만 입고 살아도 되었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했으며 나무 밑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난방은 중앙 집중식이라 집에 보일러가 없어서 깨끗하고 청결했다. 석유를 채워 넣는 귀찮은 일도 없었다. 이렇게 살다가 1997년도 늦둥이 태연이가 태어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절차를 1년 만에 끝내고 한양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아 접고 새로운 기분으로 살자며 2000년 서울에 돌아와 새로 지은 당산동 한양 현대오차 아파트 32평을 사서 입주를 했다. 당산동 현대오차 아파트 42평을 사서 입주를 했다. 30평 아파트보다 10평이 높고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지만 아내는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가구를 새로 사서 멋있게 꾸며 이사를 했다. 첫날 기쁨은 한양 아파트 입주 때보다 덜했다. 방이 4개라 1개가 남아서 그 방에 옷들을 보관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관할 수 있었다. 현대오차 아파트에 이사한 지 3년이 되었던 2003년도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집을 팔려고 내놓았더니 4억 2,500만원 준다고 해서 얼른 팔았다. 3년 만에 1억 이상이 올라서 좋다고 생각하며 전세로 전환해서 3년을 2006년까지 더 살았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 7억 5천까지 올랐다. 속이 상해서 전세 주었던 한양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기둥만 남기고 모두 바꿨다. 그 30일이 걸렸다. 갑자기 집이 작아지니 모든 가구를 버려야 했다. 가까운 것은 임시로 시골집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고 트럭에 실려 보냈다. 식구가 5명이어도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여 어른이 되니까 30여평 아파트는 좁았다. 방이 3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실에서도 잠을 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할 수 없이 직장에 다니는 큰아들을 원룸으로 내보내고 지금은 4명이서 생활하니까 조금은 나아졌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느낀 점은 집이 크고 작은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집의 가격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내 집값이 오르면 남의 집값도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집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웃음이 넘치고 서로 도우며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집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한다.